섬세한 백 박사의 백승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검 외반, 눈이 이렇게 까뒤집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 후 눈 뒤집어짐 종종 발생하나요? 눈 쪽이 사람 몸에서 제일 얇은 피부에 해당하는데요. 피부라는 조직은 일단 벌어지면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흉터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피부가 찢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붙어야 되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본드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당기게 됩니다. 흉터 조직이 그런 조직이에요. 특히 늘어진 피부를 잘라냈는데 위에서도 당기고 아래서도 당기고 하게 되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안검 외반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하안검 수술에서 우리가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게 되는데, 위쪽이 단단한 철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밑에 커튼 좀 잘라서 끌어올렸다고 해도 철봉이 버틸 테니까 뒤집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게 굉장히 단단하지는 않거든요.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소프트해진단 말이에요. 피부를 잘라낸 양만큼은 위로 올려 붙여놔야 되는데, 피부가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부드러운 자리들이 뒤집어질 수 있고요. 선천적으로든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기신 분이든 눈알이 크신 분들, 이렇게 눈알이 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약간 밑으로 붙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밑에서 조금만 당겨버려도 뒤집어지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세살 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외반이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수술 직후에는 어느 정도 뒤집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부었다든지 피가 많이 고였다든지 그런 것들이 낫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꽤나 흔하게 보는 그런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해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만일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아래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고 피부를 과교정하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살짝 뒤집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통상은 이제 6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인데, 되게 그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살짝 뜯은 자리들도 들러붙게 되는 일들이 많죠. 특별한 과한 손상이나 과도한 피부 절제가 벌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하고 살짝 뒤집어지는 경우는 기다리는 게 원칙이에요. 함부로 교정하겠다고 덤비다가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안검 외반 교정 방법. 안검 외반이 피부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잘라내버려서 생겼다 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피부 이식 같은 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부를 덧대가지고 조금 늘려주는. 미용적으로 보면 재앙에 가깝죠. 피부 이식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냐면, 흰 가운에 구멍이 나서 까만 천 대가지고 해결하는 딱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색깔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피부에 아주 미묘한 이런 색깔을 완전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과 선생님들의 판단 기준에서 본다면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형외과는 그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멀쩡해 보여야만 하는 거니까 그 기준에서 본다면 성공적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일반적으로 흔하게 보는 경우는 아니고요. 성형외과 전문 영역에서는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잘 안 벌어진다고 봐도 될 정도가 되고요. 구조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라든지 안쪽에서 흉살 조직이 지나치게 잡아당겨서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김에 중안면 리프팅을 해가지고 아래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갖다가 거꾸로 끌어올려가지고 힘을 줄여내버리면 뒤집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지역, 뼈에 이제 골막이라고 하는 뼈의 막 같은 거에 단단한 조직이거든요. 거기다가 끌어당겨서 뒤집어지는 힘을 조금 방어를 해주면 이게 어느 정도 교정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들이고 교정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충 이런 수술을 하면 된다더라 이런 정도 영역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안과, 성형외과 해결 방법이 다른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라는 학문은 제일 어린 학문이에요. 각 과에서 미용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의 2차 대전 이후쯤에 생기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안과 선생님들 교과서에도 쌍꺼풀 수술도 나오고 상안검 수술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책에도 보면 코성형에 대한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과가 성형외과예요. 다른 과 선생님들도 미용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과 일부 연관된 부분은 양쪽의 수술 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쪽이든 잘하는
원하는 스윙 하시면 돼요. 뭐 눈 뒤집어졌는데 안과 스윙 보시고 해결한다 뭐 괜찮아요. 해결만 된다 그러면 그죠? 잘하시는 분이 해결하면 되고 또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그쪽 수술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스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함부로 과도하게 수술을 하는 건 피해야 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는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해요. 경험이 적거나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그런 수술이에요. 안검 외반 대부분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조심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고 옛날만큼 그렇게 흔하게 보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은 그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막 놀라셔가지고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빨리 해결해 내라고 하는데 그게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안전하게 접근을 하시면 심각한 그런 문제를 좀 덜 만나시게 되겠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심각하지 않은 정도로 해결이 가능은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을 하거나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